증시 워밍업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큰 도움 주실 새로운 얼굴 또 모셔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네. 함께하게 될 텐데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고 저희가 별명을 붙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3,200을 앞둔 코스피입니다. 어제 이제 연기금의 이례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에 3,200선을 넘기도 했는데 연기금이 다시 순매도로 돌아서자 3,190대로 좀 내려가더라고요. 코스피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는 게 현명할까요? 자, 일단은 이 방송의 컨셉은 제가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고 뭐 가제가 붙은 것처럼 예. 제가 이제 그 시총 상위 1등부터 코스피를 한 시가 총액 1,000억 원 정도 되는 수준까지 전부 다 차트를 서치한 이후에 뭐 놓치는 종목은 있지 않나 또는 뭐 오늘의 공략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지 않나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차트를 보고 좀 뽑아오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이제 시황부터 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시장 자체는 뭐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고 뭐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엎치락뒤치락 좀 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내고 있다. 어저께는 외국인이 3,200억 가량에 되는 매도 물량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삼성전자와 카카오 두 종목에서만 4,000억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종목에서 좀 맷집으로 다 시장을 버텨냈고 그 네. 외에는 좀 수급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업종별로는 좀 섹터별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종목별로 좀 기관들 외국인들이 어떻게 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철강, 건설, 화학, 그다음에 뭐 조선주 일부, 친환경, MLCC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성장주보다는 이제 다소 시크리컬 쪽으로 좀 수급이 좀 확산돼서 이쪽이 여전히 좀 강세, 외국인이 이쪽을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코스피 지수의 어떤 3,200선을 지키는 데는 그쪽이 좀 큰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쪽으로. 같습니다. 네. 네,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먼저 살펴보시면 포스코부터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 그다음에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포스코는 뭐 꾸준히 들고 가셔도 될 만한 종목으로 판단해 보고 있고요. 포스코는 기업 자체가 전통 철강주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니켈 광산이 포함되면서 2차 전지 기업의 컬러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들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종목이고요. 네.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속에 GS건설, 그다음에 소형주단에서는 사막컨덴서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삼성전기와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네. 기관이 매수한 종목 살펴보면 이제 현대건설이 있었고요. 역시 건설주죠. 그다음에는 이제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좀 소형주단에서는 아세아시멘트라는 종목까지 좀 기관들이 매수하는 시멘트주까지. 포인트가 요즘은 좀 역시 시크리컬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쌍끌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산 종목인데요. 삼성전기입니다. 제가 나오기 직전에도 전문가님께서도 오늘의 오늘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그랬어요. 어저께 소부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내용은 코스닥에서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 반도체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쇼티지가 앞으로 자율주행 전장으로 가는 시대에서 MLCC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기의 동반 상승은 당연하리라 생각되고 이제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단이다 보니 어저께 사막 콘덴서의 움직임이 좀 매력적이라서 오늘의 공략주로서 충분히 소개해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쌍끌이 종목 중에서는 이제 금호석유, 애경유화 역시 지금 전 세계가 쇼티지 나는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반도체가 대표적인 쇼티지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직도 충분히 좀 시장을 즐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딱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차트라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는 대표 종목이 이제 현대미포조선이고요. 현대미포조선. 네, 어저께도 뭐
지수 자체가 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어저께 전날 밤에 유가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미포가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좀 보이고 있을 만한 자리라서 오늘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형주 단에서는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LG전자가 다른 성장주 대비해서 조금 마이웨이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고 이제는 이제 애플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법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LG전자가 이 자리를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전통 자동차 부품주들 과거에 이제 애플카와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화신이라는 종목은 좀 방향을 잡아야 되는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형주 안에서 사마페인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페인트 업체 1, 2, 3위 업체가 전부 다 신곡 갱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부양책이겠죠. 건설 경기 확산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페인트가 급등한 이후에 지금 오랜 기간 조정을 주었거든요. 꼭지를 이렇게 만들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페인트도 오늘의 공략주로 관심을 놓고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장님이 차트를 자세히 보신 후에 코스피, 코스닥 종목 안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까지 짚어주셨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코스닥 대세 상승주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 매수세 보여줬고요. 주가 상승하면서 1000스닥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1029.46포인트로 마감을 지었는데 이 안에서 대세주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단연 소부장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소부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특히 뭐 장비부터 뭐 말할 거 없이 워낙 강했었고 네. 사실 이 소부장이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좋다 했었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종목들이 주로였는데 네. 어제 일제히 그것을 폭발하면서 자기의 매력을 분출했습니다. 어젯밤 미국장에서 조금 이쪽 테슬라도 좀 조정을 줬고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빠진다면 좀 매력적으로 어저께 못 사신 분들이라든가 그동안 반도체를 매수 못 기회로. 담으신 분들이라면 매수 기회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 좀 생각해 보고요.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코스닥이 1000포인트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덩치 큰 녀석들은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서 흘러버리면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아쉬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밀려서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장 막판에는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와 지지와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모양을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어제 가져봅니다. 13만 5천 원 선까지 다시 올라왔네요. 뭐 사실 의미 있을 만한 뭐 상승의 체크가 뭐 이런 시그널이 떴다라고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데 네. 어쨌든 마티형으로서 자기 할 일을 좀 꿋꿋이 잘해주지 않았나라는 자리를 좀 생각이 버텨주고 듭니다.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도 좋았고 시젠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이런 시장을 통해서 이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가 함께 시속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좀 제가 코스닥 안에서 좀 기대해 보는 부분입니다. 뭐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종목부터 좀 살펴보시죠. 네. 어저께 종목별로서 이제 외국인이 산 종목들이 저는 좀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미 올랐기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반도체가. 제가 그 안에서 아직 안 올랐고 이제 이 박스를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면 테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총 7천억 수준인데 뭐 1조는 당연히 가야 되는 반도체 아주 전통적인 대표적인 식각과 증착 장비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저께 소부장이 좋았잖아요. 안 갈 이유가 없고 오늘은 이제 좀 뭐 오늘 지수가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호흡종에서 좀 담아가 볼 수 있을 만한 매력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외인이 사는 종목 중에선 TSE 반도체 후공정 단에서 테스트하는 기업이죠. TSE라는 종목이 있었고 네.
캠트로닉스도 있는데 이거는 좀 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사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원익 IPS가 있었거든요. 예. 원익 IPS도 마찬가지죠. 테스와 마찬가지로 시각 증차. 테스 원익 IPS는 주로 종목이 같이 흘러갑니다. 같은 결로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보셔서 이제 이 박스를 돌파하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사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오스코텍이 있었고요. ISC도 역시 반도체 PSB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주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기관이 사는 종목 중에서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오스코텍이 있었고요. 쌍끌이 업종이 대부분 다 바이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야, 그다음에 제넥신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녹십자 랩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이게 시총 덩치 큰 놈들이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 매수로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조금 이 훈풍이 좀 바이오 쪽으로도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넘어갔었던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네. 지금 LG전자가 제가 조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굳이 더 치고 달릴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LG전자가 요 정도 17만 원대 자리만 지켜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애플과 관련된 자동차 전장과 관련된 반도체라든가 부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캠트렉스는 이제 자회사가 VTX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쪽과 관련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상승은 좀 단순 소비장과 별개로서 좀 전장화되는 지금 반도체 쇼티지가 다 차량용 반도체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캠트로닉스도 함께 보실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는 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도 여기와 엮어서 함께 보실 수 딱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가 진짜로 가려고 하는 것은 전장이니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도 어저께 함께 움직였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저께 강한 돌파가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밀리면 사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3종목만 소개해드리고 마친다고 한다면 제우스, 코미코, 원익 머티리얼즈가 어제 돌파 시그널이 나왔고 그러면 그 돌파 상단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좀 매수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까지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정리를 해주셨네요. 앞으로도 함정난 차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